안녕하세요. 말랑말랑 초등역사수업연구소 신봉석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고구려와 백제는 어떤 문화유산을 남겼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산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 중요하느냐? 바로 고분입니다. 선생님, 고분이 왜 중요합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고분은 옛사람들이 남긴 무덤을 말합니다. 옛사람들이 남긴 무덤이다. 옛 고자에다가 오래될 고자에다가 무덤 분자를 쓰는 거죠. 자, 선생님 왜 문화유산 이야기하는데 무덤 이야기를 합니까? 안다면은 옛사람들의 문화유산들이 또는 옛사람들이 쓰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무덤에 많이 들어가 있었고 그게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고분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고분의 종류를 조금 학습해 볼 텐데 먼저 땅이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돌무더기를 쌓는 그런 형태의 무덤이 있어요. 돌무더기를 쌓아 만든 무덤. 그런 무덤을 돌무지 무덤이라고 합니다. 돌무지 무덤. 자, 예를 들면 장군총과 같은 무덤이 있어요. 장군총 검색 딱 해보면 나올 거예요. 땅에다가 이런 돌로 해서 이게 여기 입구 같은 것도 있고요. 네, 돌이 있고 네,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돌무지 무덤. 아주 대표적인 게 장군총입니다. 여기서 총은 주인을 잘 모르는 무덤을 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짐작은 할 수 있겠죠? 여기를 학자들은 장수왕이나 광개토대왕의 무덤으로 추정을 합니다. 네, 보통은 장수왕 무덤으로 선생님이 예전에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고구려사를 전공하신 교수님께서 막 뭔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광개토대왕의 무덤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여지를 좀 두었어요. 자, 돌무지 무덤은 형태를 이제 인식이 됐을 거예요. 돌무더기가 쌓여있는 무덤이다. 그 다음으로 봐야 될 무덤은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첫 번째는 졸본, 환인 지역에서 우리가 국내성으로 이동했고,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이동한 것이 또 장수왕이거든요. 국내성에서 이제 국내성 일대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돌무지 무덤은. 근데 이후에는 이런 무덤이 이제 많이 발견이 됩니다. 굴식 돌방 무덤이다. 자, 굴식 돌방 무덤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무덤 방을 만들지 돌로, 물론 벽돌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는 그냥 돌로 무덤 방을 만들고 여기가 무덤 방이라면은 여기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겠죠? 입구로 들어가면은 무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돌로 방이 만들어져 있고 그 위에다가 입구를 이쪽에다 그릴게. 그림 틀렸어. 다시. 자, 무덤 방이 있고 입구가 있고 그렇고 무덤이 이렇게 흙을 쌓은 거죠. 여긴 돌로 만들어져 있는 벽과 천장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굴이 파져 있다. 그리고 돌방으로 만들어져 있다 무덤이. 해서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해요. 자, 요거는 이런 벽면에 벽화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벽화로서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예를 들면 무용총에 입는 고구려 하면 활 쏘는 그림 막 있거든요. 말 타고 가다가 뒤에 돌아보면서 활 쏘는 그림. 그게 사냥하는 모습이다 해서 사냥을 또 수렵이라고 해요. 자, 수렵도 이런 그림 또는 춤추는 그림 댄싱이죠. 지금으로 치면은 무용도
그리고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 손님 객자니까 접게 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런 그림들이 다 무용총의 벽화로 그려져 있는 그림들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총은 누구 건지 모르니까 여긴 주인을 모를 때 총이란 단어를 쓴다라고 알려드린 거고 수렵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수렵도, 무용도, 적개도 이게 다 무용총이란 무덤 하나에서 나왔다. 특히 적개도는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기 쬐깐한 사람이 한 명 또 보인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 뭐 소인국에서 온 사람이겠어?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요 사람은 교과서에 있는 적객도에서 이 사람이 작게 그려진 이유는 이 사람이 크게 그려진 이유는 무엇의 차이이다? 신분의 차이다. 신분이 큰 사람은 그림도 크게 그리고 신분이 낮은 사람은 그림도 작게 그리고 그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과서의 안학 3호분에 부엌과 고기 창고 그림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다 쿨식 돌방 무덤 안에서 발견된 벽화라는 거. 그래서 어떤 음, 뭐라고 해야 되지? 안악 3호분 같은 경우에는 파킹이 돼 있죠. 주차가 돼 있잖아. 어떤 수레를 탔을 것이다. 남성은 어떤 수레를 타고 고구려 여성들은 어떤 수레를 탔을 것이다. 이런 것까지. 그리고 고기 손질하는 곳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이다. 고구려 사람들의 고기 손질하는 곳은 뭐 그런 것들까지 직접적으로 다 알려주는 정보잖아요. 사진 대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요즘으로 치면은 그땐 사진이 없었으니까. 그 다음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무덤은 조금 알았죠? 고구려의 초기 무덤인 돌무지 무덤, 그리고 그 이후의 무덤 형태인 굴식 돌방 무덤 익혀놓고 굴식 돌방 무덤은 벽화가 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에요. 자, 불교 문화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도교 막 신선 나오고 혹시 나루토 알아요? 그게 막 신선 사상 들어가 있는 만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인 마음을 담아가지고 예술 작품을 만든 것들이 현재까지도 전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고구려에는 불상이 하나 딱 남아있어요. 남한에. 그게 금동 연가 7년명 열애 입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금동은 무슨 뜻이냐? 여기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들? 동은 구리를 뜻합니다. 구리로 형태를 만들고 금을 겉표면에 바른 거예요. 금동이라는 거는. 그리고 열애 입상. 열애는 부처님을 의미하고요. 입상은 서 있는 모습. 설 입자를 써가지고 서 있는 불상이다 라는 뜻이에요. 부처가 서 있는 모습을 만든 것이다. 금동으로. 됐죠? 근데 영가 7년명은 선생님 뭐예요? 한다면은 영가 7년명은 영가 7년이라고 새겨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영가 7년이라고 써져 있다. 불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영가 7년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이 불상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발견된 지역이 어디냐에 상관없이 또 불상 뒷면에 새겨져 있는 글씨를 보면은 고려에서 만들었다라는 것이 써져 있습니다. 이 연대와 장소까지 명확하게 여기서 말하는 고려는요 나중에 뭐 태조 왕건이 세운 고려가 아니고 고구려를 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고려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거 생각하시고 이 연대에 태조 왕건의 고려는 없으니 이거는 고구려의 불상이 되겠죠. 국보 119호로 지정되어 있고 과거에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가 누군가 이거 뭐 세계 신기록을 세운다고 이걸 훔쳐간 적이 있어. 훔쳐갔다가 나중에 다시 돌려줘 또. 별 희한한 일이 다 있었던 것이 바로 금동연가 7년명 열의 입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 네. 발의 이불병자상하고 뭐 얼굴 형태가 되게 닮아가지고 되게 귀엽게 그려져 있고 막 그래요. 이제 이때는 고구려의 불상 제작하는 방법이나 형태가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하는 나중에 배워요. 아니 앞서 배웠죠? 이제 발에 발해의 이불병자상과 비슷하다. 아, 바로 앞 시간에 배웠겠네요. 자, 닮았다. 그래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증거로도 금동연가 7년명 열애 입상하고 이불병자상을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클리어. 그 다음 사신도. 이건 도교적인 색채의 문화유산이죠. 벽화 같은 데 많이 그려져 있어요. 벽화. 도교에서 뭐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지키는 그런 동물들을 청룡, 동쪽을 청룡이 지키고 서쪽을 백호, 하얀 털럭의 호랑이, 그리고 주작, 피닉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불타오르는 새 막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현무, 뭐 거북이처럼 생겼는데 또 거북이는 아닌 그런 상상의 동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 내 방위를 지키는 동물 그림이 고분 벽화에 벽화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도교와 관련된 그런 문화유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고구려 문화가 다른 지역과 뭐 교류한 흔적들 한번 살펴볼게요. 교류,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문화는 흐르는 것이라 지금 케이팝이 세계 여러 나라로 뻗어가듯이 당시 고구려의 문화 역시 여러 나라에 전파되거나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 예를 들면은 고구려의 수산리 고분벽화가 가까운 나라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벽화랑 되게 닮았다. 뭐 여성들의 주름 치마나 이런 것들이 닮았다. 교과서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무용총에 또 검은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거는 중국의 현악기를 중국에서 현악기 만드는 것을 수용해서 우리 나름대로 검은고를 만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각저총이라는 무덤이 있어요. 무덤 이름이 거기 안에 있는 씨름도를 보면은 코가 엄청 뭐 서역 사람, 그러니까 서역이란 것은 옛날 중국 서쪽을 이르는 지역이고요. 뭐 아라비아도 될 수 있고 중앙아시아도 될 수 있고 막 그런 지역이에요. 그 지역 사람들의 얼굴을 한 코가 되게 막 매부리코, 막 그런 형태의 사람과 막 씨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사람은 고구려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거야. 찾아보세요. 각저총 벽화. 자, 보면은 아, 서역과도 교류를 했겠구나, 고구려가.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되게 벽화 가지고 고구려는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의 문화유산. 백제, 고구려 했으니까 백제 봐야죠. 자, 백제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 많고, 두 번째 수도였던 공주와 부여에 국립박물관이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익산에도 최근에 국립박물관이 생겼죠. 이 공주, 부여, 익산이 다 백제의 문화유산으로서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백제 역시 고분부터 보겠습니다. N 무덤이라고 했죠. 백제의 돌무지 무덤은 고구려의 돌무지 무덤을 계승한 느낌이 들어요. 왜? 바로 온조가 고구려에서 내려온 사람이죠. 그래서 온조가 고구려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처럼 이런 무덤이 있어요. 1, 2, 3, 4, 5, 5 이런 식으로 돌무지 무덤, 돌을 쌓아가지고 만든 무덤. 현재 서울에 석촌동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이런 무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고분에다 무리 군자를 붙여서 고분군이라고 표현합니다. 석촌동 고분군에 가보면은 옛 백제의 돌무지 무덤들이 때로 떼지어서 남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 백제는요 구이식 돌방 무덤을 백제도 만들었는데요. 고구려와 비슷한 형태도 만들었지만 그냥 돌로 벽을 만든 게 아니라 벽돌로 벽돌로
이렇게 방을 만든 경우도 있대요. 벽돌이에요, 다. 벽돌은 진흙을 구운 것을 벽돌이라 하죠. 자, 벽돌 무덤이 있다. 굴방이 벽돌로 되어 있는 무덤이 있다. 똑같이 구이식 돌방, 아이 틀렸다 이거는. 이렇게 굴이 있고 방이 있는데 여기가 내부가 이제 벽돌로 되어 있다는 뜻이고 똑같이 이제 흙으로 쌓여 있었겠죠. 대표적인 것이 송산리 7호분, 바로 공주 송산리에 있는 7호 무덤 무령 왕릉입니다. 여기다 다 있을게요. 무령 왕릉이 백제의 벽돌로 돌방을 만든 무덤 중에 되게 특이하다. 뭐 이것만 있나요? 벽돌 무덤이? 그렇진 않아요. 송산리 6호분도 벽돌 무덤이야. 거긴 벽돌 무덤인데 벽화까지 있거든. 근데 무령왕릉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중국과 교류한 흔적, 일본과 교류한 흔적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막 예를 들면은 무령왕릉에 무령왕이 묻혀있던 광 같은 것도 일본의 소나무로 했을 가능성이 크고 일본에서 많이 나오는 소나무로, 그리고 뭐 중국의 화폐 같은 거, 도자기 같은 것도 막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양나라의 것이. 그래서 중국의 남조라고 불렀던, 이때 중국이 남조, 북조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 뭐 중국과의 교류, 그리고 일본과의 교류 흔적들이 다 나타난다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포인트지. 지석이란 게 발견되는데 여기 구멍 조금 뚫려 있고 여기에 이 무덤이 누구 것인지 정식으로 표기가 돼 있어.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라고 누가 묻혀져 있는지 이름이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무령왕과 무령왕비의 무덤이란 것을 밝혀냈어요. 학자들이. 이게 제일 중요해. 유물이 물론 수천 점이 쏟아져 나왔지만 엄청난 우리나라 고고학계 발굴 역사 중에 진짜 한 획을 그은 것이 무령왕릉의 발견이었어. 여기까지 이해됐죠? 수업 시간에 배운 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조금 내려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백제까지만 할 거니까 신라 가야는 뒤에 박주연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고 계셔요. 자, 어디까지 말했냐? 불교 보겠습니다. 또 종교와 관련된 유물들이 나옵니다. 유적 유물들이. 자, 특히 우리 교육과정에서 정말 강조하는 게 익산 미륵사지 석탑.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탑이죠. 그리고 원래는 삼탑 삼금당, 원래는 건물도 이렇게 세 개가 있고 부처를 모신 건물을, 집을 금당이라고 해. 금빛집 이런 뜻이야. 자, 여기에 부처님 모신 곳이 집이 지어져 있었고 원래는, 지금은 없어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탑이 세 개가 있는데 완전 초대형 탑이 나무로 하나 만들어져 있었고 양쪽에는 그것보다 조금 작지만 엄청나게 큰 석탑, 돌로 만든 탑들이 양쪽에 딱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쪽에 있는 석탑은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려버렸고 이 나무로 되어 있는 중앙의 목탑도 사라졌어요. 지금 없어요. 그런데 동쪽 탑은 디지털 방식으로 복원을 해가지고 현재 온전한 모습으로 지금 복원이 되어 있고, 서쪽 석탑이 원래는 진짜 문화재죠. 국보 11호예요. 대한민국 국보 11호고 20년 동안 복원을 해가지고 작년엔가 아마 1, 2년 전에 복원이 완료가 됐어요. 이제 볼 수 있어. 가보면. 국립익산박물관 가는 목적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보기 위해서야. 그렇기 때문에 석탑 보고 박물관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우리나라 탑 중에서 석탑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아주 뼈대 있는 석탑이 바로 익산 미륵사지 석탑. 근데 왜 석탑이 아니라 미륵사지입니까? 라고 한다면은 진짜는 미륵사 터만 남아있다 라는 거예요. 실제로 절이 현재까지 남아있지 않다 할 때 땡땡사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익산에 있는 옛날에 미륵사가 있었던 터에 석탑이 하나 남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익산 미륵사지 석탑 엄청 중요해요. 자,
꼭 교과서에 상상화나 막 이제 그런 그림 같은 거 다 같이 보세요. 교과서에 그림이 엄청 크게 그려져 있어요. 이건 교과서에는 없는데 정림사지 5층 석탑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거 교과서에는 없으니까 찾아보세요. 이 탑은 대한민국 국보 9호로 어떤 말이 써져 있냐면은 좀 마음이 아파요. 백제가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라는 사람이 낙서를 해놨어. 기분 나쁘게. 백제를 우리가 평정했다, 무너뜨렸다 라고 그걸 기념한다고 거기다 써놨어. 그래서 평제탑이라고도 불렸는데 평제탑은 좋은 표현일까 아닐까? 백제를 평정했다고 자랑처럼 낙서를 해놨거든. 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건. 알겠죠? 자, 백제의 석탑은요, 흔히 우리가 목탑 형태로 만들었다라고 해요. 돌로 만들었는데, 분명히. 돌로 만들었는데, 돌석자죠. 나무처럼 만들었다. 나무탑처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나무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면 이해가 될 거야. 나무탑 지붕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뾰족한 보주도 있고, 자, 집처럼 지어져 있어, 나무탑은. 이렇게 커다란 집처럼. 그래가지고 실제로 막 보면은 문도 있어. 나무로 문이 만들어져 있어. 이해가 됐어요? 거의 옛날 건물처럼 만들어진 게 목탑인데 이런 것처럼 익산 미륵사지석 탑도 보면은 문이 있어. 돌로 문을 만들어놨어. 입구가 있고 막 이런 형태인 거예요. 목조 건물 형태의 나무탑처럼 만들어져 있어서 목탑 형식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교과서에서도. 자, 그 다음 서산용현리 마열의 삼존상 한번 보겠습니다. 서산에 있고 서산용현리에 있고 마해열에서 마해자가 어떤 뜻이냐면은 바위 절벽 같은 데다가 조각을 했다는 뜻이야, 마해가. 그리고 열에는 부처님, 삼존상은 부처가 3명. 그러니까 이렇게 바위 절벽에 이렇게 새겨져 있고 이거 백제의 미소라고도 해요. 자, 여튼 동짓날 10시, 11시 그쯤에 가서 보면 그 미소가 정말 아름답다고 하는데 햇빛에 들어가는 시각에 따라서 그 미소가 좀씩 변화한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가서 봐도 하루 종일 보는 거 아니면 그건 볼 수가 없지 사실은. 네, 여튼 백제의 미소라고도 불리는 서산용현리 마열의 삼존상 이것도 중요한 유적이에요. 근데 왜 서산에 이런 불상이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백제가 고구려에게 밀려가지고 한강 지역을 빼앗겼잖아. 그리고 공주로 내려갔지. 그 시절에 교역료가 되게 마땅치가 않았던 것 같아. 한강 유역을 잃었잖아. 그러니까 다른 곳을 사용하는데 다른 곳을 사용하다 보니까 파도도 심하고 어쩌고 저쩌고 침몰하는 배들도 많고 그러니까 위험이 아주 커졌고 우리 교역할 때 배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바위 절벽에다 이렇게 마해열의 삼존상을 새겨놨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알겠죠? 그 다음 백제금동대학로 다 잊어먹어도 이 향로 용도로 쓰였던 백제금동대학로는 잊으면 안 되지. 금동은 아까 말한 것처럼 구리로 모양을 만들고 금칠을 했다는 거고 아까 신선 나오는 도교 있죠. 도교적인 이상세계를 향로에다가 조각을 다 잘 해놓은 거예요.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발견이 되었고 주차장 공사인가 뭔가 하다가 발견될 때 땅에 이게 묻혀 있었다는 거야. 아마 백제가 멸망할 때 급히 묻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백제의 성왕이 이제 신라에게 이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성왕을 기리기 위해서 최고로 멋진 작품을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학자들이 생각하는 게 바로 백제금동대학로예요. 여기에 도교에서 이상세계를 표현을 하고 여기에 봉황이 딱 한 마리 날개를 펼치고 있고
여기에는 용이 용트림이라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유물이 바로 백제금동대왕, 백제공예기술의 극치라고 볼 수 있죠. 사진 꼭 찾아보세요.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날개 펼치면 나옵니다. 자, 백제도 교류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일본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나라가 바로 백제라고 볼 수 있어요. 백제는 유학, 유교도, 그러니까 막 우리가 임금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며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며 이런 학문이 유학이거든요. 이 유학도 한자 같은 것도 이런 사람들이 전달을 해줬다는 거예요. 유학. 어? 아직 너희 유학 모르니? 아직기가 전달해줬다. 왕인박사, 전남 학생들은 잘 알 거예요. 영암에 있는 왕인박사 유적지가 있어가지고 한자 같은 것도 왕인박사가 가르쳐줬다. 일본 가서 이런 말이 있고, 그리고 불교를 전달한 건 백제의 성왕 때 놀이사치계가 가가지고 전달해줬대. 이름이 좀 지금 봤을 땐 이상하죠. 그래서 선생님 외우는 방법. NO! 자, 이제 더 이상 사치가 아니야. 불교를 받아들이는 거는. 일본 너희들도 불교 받아들여. 이렇게 해가지고 불교를 전달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 일본 이야기입니다. 일본에게 이런 것들을 전달해줬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유치하지만 아마 시험 볼 때는 이게 답으로 눈에 확 들어올걸? 아, 노! 사치가 아니다. 누리사치계. 일본에게 불교를 전달해준 사람.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유산을 같이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자,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안녕.